탐방노트, 이번엔 또 어떤 기업을 다녀오셨을까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탐방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이것저것 질문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빠르게 조금 가볼게요. 자이언트 스텝인데 먼저 어떤 기업입니까? 예전에 이제 광고나 뭐 영화, 이제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이제 VFX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예시로 광고를 보면은 예전에 이게 공유가 나오는 커피 브랜드 이제 광고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배경 화면이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그래픽 제작해주는 역할을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좀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만큼 이런 광고 사업은 어느 정도 기업들이 돈을 지출을 해야 그만큼 수익성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다녀왔을 때 고민은 이게 사실 지속성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광고나 영화나 이런 부분은 딱 한 편 찍고 거기서 돈 받고 그게 끝이다 보니까 그런 영속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은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향후의 사업, 리얼타임 콘텐츠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비전 프로가 생겼을 때 이런 XR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에 대한 VFX에 대한 고민이 좀 굉장히 많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조금 본격적으로 이쪽 사업을 좀 손을 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연속성을 모든 이들이 애플의 비전 프로 그 공식 출시를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짧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수혜를 기대한다라는 그 수혜 부분을 짚어보면서 이 비전 프로 일단 과장님은 사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일단은 사지는 않을 건데 이유는요? 일단은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일단은 무겁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예전에도 이제 라운텍 얘기도 하긴 했었지만은 네네. 과연 이게 어지럼증이 해결이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저도 이제 한 2015년쯤에 갤럭시 기어 이제 VR 기기가 원투 다 사용을 해봤었는데 네. 물론 좋습니다. 영화 진짜 실제로 VR 기기를 통해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콘서트나 실제로 경기 특히 뭐 축구 경기나 이제 그런 농구 경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현실감 있는 흐름은 있긴 하지만 과연 이런 콘텐츠에 대한 이 활성화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비전 프로는 어느 정도 흥행이라기보다는 신기하다 뭐 이런 정도 이슈가 나올 거고 제가 봤을 때 2, 3년 뒤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이언트 스텝에 또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혜는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계속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물론 일단은 XR 관련 콘서트 쪽으로 콘서트. 뭐 만약에 우리가 아이돌 IP를 이제 얘네가 어느 정도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을 사면 네. 실제로 일본에서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물론 이게 정말 잘 되면은 이게 새로운 사업군이나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것도 지금 이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 말고도 뭐 넥스트 이런 거는 조금은 기대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이 컨텐츠가 발전이 돼야 같이 성장해야 AI와 뭐 이러한 XR, VR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전 프로가 결국은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메타버스를 다시 이끌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 가운데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21년도에 정말 메타버스의 해였잖아요. 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 무려 8만 원대가 고점이었더라고요. 네. 회복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충분히 네.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기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사실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상 이제 아바타와 같은 뭐 한요나나 실제로 이솔과 같은 이제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향후에 이거는 어떻게 이제 그 컨텐츠에 어떻게 쓰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당연히 B2B 입장에서 우리 이걸로 인해서 광고나 이거 혹시 아이돌이나 배우 쪽을 한번 써보자. 이거를 우리 광고에 이 친구를 써보자.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일반 배우들 같은 경우는 워낙 광고비가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가상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실 지금 자이언트 스텝도 아마 여러 업체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까? 했던 고민이 지금 이런 초기 모델이다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반영해서 가격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게 제가 목표가를 2만 원을 제시를 하긴 네. 했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까 전방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2, 3년 안에는 이게 상용화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콘텐츠가 얼마만큼 많은 회사들이 수익이 더 많이 있을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HD 현대 건설 기계 또 탐방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사실상 건설업 어렵다 너무나 또 많은 이야기를 이미 접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실제로 어땠습니까?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는 뭐 북미 쪽은 사실 이번 정권, 바이든 정권에서는 계속 그런 인프라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북미 쪽은 계속 좋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트리키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쪽에 굴착기에 대한 수요는 아마 올해 말까지는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진 난 지역이 실제로 우리나라 지역 면적만큼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물론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엔 전쟁이 끝나야 어느 정도 그게 재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유럽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지연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은 실적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사실 안 좋긴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게 되었을 때 굴착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하겠는데 아직 쉽지 않죠. 실제로 이번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이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20년 이전에는 중국 비중이 25% 비중이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북미 시장이나 특히 브라질, 인도와 같은 이제 신흥 시장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 기업별로 어떤 또 강점과 경쟁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HD 현대건설기계 사업 부문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회사는 뭐 굴착기가 그 비중이 굉장히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뭐 스키드 로더와 같은 건설 장비를 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현대 중공업 같이 있는 사업부 중에 하나였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따로 떼어 나오면서 이제 현대 건설기계 건설 장비만 위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작년 재작년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좀 드라이브가 올라왔던 거는 당연히 이제 북미 시장은 잘 되고는 있지만은 특히 신흥 시장, 뭐 2차 전지 사실 리튬 그게 한참 뜨거웠었는데 실제적으로 광산, 특히 신흥 시장에서 광산 채굴에 대한 이게 워낙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기 네. 때문에 그런 딜러들에 대한 그 굴착기에 대한 이게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신흥 시장도 좋았었는데 이게 최근에 뭐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실제로 2차 전지 붐이 살짝 사그라들게 되면서 신흥 시장에 대한 부진도 살짝 조금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은 시장에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흥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더라고요. 네. 아마존과 손잡고 건설 현장 무인 자율화 혁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철강 업체도 마찬가지고 건설 장비 업체들도 이런 AI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결국에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향후에 그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뭐 머신러닝이나 그런 AI 관련된 결국에는 물론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이겠지만은 이게 건설 장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우리가 이제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곳에는 못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AI를 통해서 이게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북미 인프라 투자에서 조금 향상된 흐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현대건설기계와 인프라코 이 두 업체가 지금 플랫폼을 향후에 좀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이 준비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 분위기도 체크를 해볼게요. 키움증권이 어제였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북미 수요 성장세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물론 이거 어제도 뭐 트럼프가 경선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이제 인프라 투자에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그런데 향후에 뭐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신도시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공약이 그중에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 장비 업체들은 이런 새로운 미국, 북미 쪽은 계속 꾸준히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유럽 경기가 언제 좀 되살아나고 특히 중국 쪽도 경기 부양책 물론 상반기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그만큼 현대건설기계나 뭐 두산인프라케어 이쪽 건설 장비 업체들은 수익 시장이 좀 개선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접근이라보다는 유럽과 중국 쪽에 대한 경기를 좀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국 GDP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여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교보증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3분기 실적 부진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마 결국에는 북미 쪽은 성장성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까지는 유럽 경기도 오케이, 물론 튀르키예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유럽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겠다. 그러면 신흥시장도 잘 되고 있는데 중국 경기만 살아나면 사실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유럽이 안 좋아지고 중국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4분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 업황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넘어가서 가장 궁금했던 기업입니다. 로보티즈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일단 LG전자 로봇 기업 M&A 기대감에 로봇주가 한껏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접근 가능한지 한번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사실 뭐 로보티즈는 우리가 두산 로보티스나 이제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티스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사실 이 회사들은 두산 로보티스는 2분기에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협동 로봇은 로보티스는 이제 이제 물류 로봇이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의 실적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이제 감속기 관련된 부품이 거의 85% 정도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결국 이 회사의 성장성은 실내, 실외 이제 물류 배송 이제 로봇이 좀 중점 쪽으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 이제 초부터 계속 꾸준하게 우리나라에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뭐 도로교통 개정법이나 이게 하나둘씩 이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물류 로봇이 인도에서도 다닐 수 있는 이 규제가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도 4차 이제 로봇 관련된 기본 계획도 올해 40개 이상의 시범 서비스를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푼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로보티즈는 실적보다는 정책적인 모멘텀에 좀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보다는 정책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로봇주 가운데 이 로보티즈만의 경쟁력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물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택배인가요? 했더니 음식 배달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같은 것도 경쟁력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일개미가 있고 직개미가 있습니다. 네네. 직개미는 실내에서 하고 있고 일개미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개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B2G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동사무소 이제 면사무소에서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 같은 거를 로봇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담당자한테 직접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층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호텔이나 병원에서도 쓰이고 있고 실제 서울 쪽에 있는 병원 호텔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층간 이동도 사실 안 됐었는데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가서 이제 테스트도 실제로 하는 걸 이제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괜찮죠. 지가 알아서 이게 층간 이게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그 호텔리어처럼 그 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이게 조금 더 우리보다 조금 선도적으로 빠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호텔 100개 이상에 대한 호텔에서도 지금 이걸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실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쿠팡 이츠와 같은 이런 배달 서비스를 이제 실외로 얘네가 우리가 음식을 넣으면은 도로 인도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게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 마곡동에서도 지금 시행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모멘텀이 당분간은 로보티즈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동에서 그럼 지금 이미 그러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으면 상용화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할 수는 있겠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그러면 고객사가 배달의 민족이 있겠고 쿠팡 이츠가 있겠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느립니다. 느리지만 그게 배달비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많은 분들의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도 배달민족이나 쿠팡이츠도 이런 할인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배달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달비가 줄어든다. 그럼 사실 로보티즈 입장에서는 마진의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게 향후에 물론 이게 상용화가 더 많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뭐 일반 중국집이나 관련해서도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정책적으로 사실 이게 보조금이나 이걸 조금 많이 줘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집까지 간다면 정말 이 속도전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실 이게 좀 기술이 개발돼야 할 부분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네, 일단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정책 모멘텀도 했지만 LG전자가 지분이 한 8.5%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한 4만 6천 원까지 좀 단기간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